처음엔 좀 미워했었어. 나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고를 대리해서 소송 진행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판결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특별히 해드리려고 해요. 의뢰인분이 아내분이셨고 남편분이 제3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어요.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상간녀와 남편이 거주지에 들어와가지고 밤을 지새고 이러는 횟수들이 되게 잦았거든요.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다 확보하신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주거침입 관련해서 고소를 했죠. 우리 의뢰인은 이제 공동주거자라고 하는데 약 몇 회 정도에 걸쳐서 우리의 공동주거자의 평온을 침해를 해서 주거침입 관련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상간녀 소송 진행 중에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확정이 됐는데 3,001만 원에 청구 취지, 위자료 3,001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왜 우리가 3,001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가를 3,000만 원을 초과해서 단독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죠. 3,000만 원까지는 소액재판부인데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설치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 원을 더 붙여서 결국엔 이제 3,0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한 거죠. 이것저것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피고들이 하는 반박, 자기가 만났던 남성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거는 주장을 못했던 게 두 사람이 블랙박스 대화에서 우리 의뢰인의 얘기들이 서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박을 못했고요. 원고 배우자한테 듣기로는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만났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반박을 했고요. 그거는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최초의 조정기일을 잡아요. 그냥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원고 피고 나와서 한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조정기를 많이 잡았고, 이 사건에서도 최초의 조정기일이 1회를 잡혔는데 우리 의뢰인은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고 판결문이 중요하신 분이라서 조정 의사가 아예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정이 아예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경우에 판사님이 일반적으로 재판기를 그 이후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판단한 적정한 금액으로 화해공고 결정을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화해공고 결정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판결문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금액으로 원고 피고 이 금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2주간의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라고 했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화해공고 결정 내렸는데 너무 적게 나왔어. 1,0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뭐 2,000만 원이 나왔어도 아마 이 의뢰인은 화해공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하고 그냥 재판으로 진행을 해서 쌍방 서면 다툼이나 공방이 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만났던 건 인정하지만 굉장히 짧게 뭐 한두 달 정도 만난 사이였다.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 위자료 감액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남편 집을 나갔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 이혼을 하지 않는 상간 소송에서는 위자료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요즘에 많이 참작하고 있는 게 소송 제기 이후에 피고의 태도를 보는데, 그 피고의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하나 제일 큰 거는 여전히 원고 배우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그건 정말 완전 괘씸죄거든요. 그거 위자료 산정이 굉장히 높게 참작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도 안 만난다고 하지. 근데 우리 의뢰인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남편의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주기적으로 상간녀한테 돈이 송금된 내역이 소송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조금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고 배우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금융거래 정보 내역 보여달라고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판사님이 그거를 꺼리시더라고요. 되게. 왜냐면 그런 거 잘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은 될 수는 없겠죠. 돈이 오고 갔다고 해서 두 사람이 뭐 성관계를 입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테지만, 그게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간접 증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기한을 축소할 테니까 이 기간만이라 보여달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용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송을 제기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몇백만 원씩의 돈이 오고 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피고 입장에서 항상 뻔해요, 하는 얘기가. 그 원고의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사업상 만난 파트너인
부정행위인데 부정행위로 이어갔는데 부정행위 끝났습니다, 판사님. 근데 사업상의 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게 자문료나 이런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 돈을 받은 것 뿐이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약서까지 제출했단 말이야. 뻔해요. 보통 다 그래요. 사회생활이나 어쩔 수 없이 연관되었던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거지 이게 부정행위 직접적인 증거가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1,000만 원 내주고 통장 내역 보겠다고 했는데 거부하고 막 이거 판사님 미워했었어. 근데 나가도 돼요? 근데 명판결이 나왔어. 명판결. 우리가 결국에는 최근까지도 금전 거래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판결이 났는데 3,000만 원이 인용이 됐어요. 100% 다 인용이 된 거겠죠.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혼을 하지 않는 상간소송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외도 기간이 굉장히 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어?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피고의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걸 판사님이 되게 괘씸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 딱 받느냐? 또 판사님 너무 좋아. 3,000만 원을 청구해서 3,000만 원이 다 인용이 된 꼴이에요. 그러면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요? 피고가 다 부담해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피고가 부담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초에 3,000만 원 원금과 이자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요, 여러분. 판사님이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은 원금이 이렇게 얼마? 1,500이나 2,000 이렇게 나오고서 이자를 계산할 때 구간을 나눠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건 특정이 되잖아요. 소송을 시작하니까 이제 딱 내가 알았어. 소장을 딱 받은 날 알았어.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1심 판결. 그게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는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때까지는 5%의 이자만 붙어요. 보통은.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시부터는 연 12% 이자가 붙는다가 일반적인 판결의 형태거든요. 3,000만 원이 원금이 나왔어. 1심의 소송 기간이 1년 정도야. 근데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럼 150만 원이잖아요. 그쵸?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기본적으로는 150만 원 이자 더 붙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300만 원까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판사님 너무 좋아.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2% 이자를 그냥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자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총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비용이 3,6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진짜 괘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이자도 그렇게 산정을 안 해주시는데요. 며칠 이내에 바로 송고를 받아서 이제 소송이 끝났어요. 소송의 목적을 굉장히 100% 달성한 사건이었죠.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많이 나와도 2,000, 2,500 많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판결 이유를 보면은 명문장이 나와 있어요. 피고가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그 원고 배우자랑 클린하게 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판결문에 굳이 그거를 써주셨어요. 판사님이. 피고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을 제기당한 다음에 그 부정행위 상대방인 원고 배우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하필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엿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주고받은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주 그냥 명문장이 나왔어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받은 판결문 중에서 100% 승소, 완벽하게 승소라고 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에 관련된 승소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